이막 치료의 시간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병원 복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해 보였습니다. 안나 코발스카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곁에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몇 시간 간격으로 병실을 오갔고 간호사는 수액 상태와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마다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나라, 낯선 병원. 그 불안을 안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한 것은 오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어였습니다. 발음은 한국식이었고 억양은 낮았습니다. 안나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치신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제야 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안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당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겁니까? 안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대답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업무상 출장으로 폴란드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영업 담당자였고 영어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리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안나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남아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길을 잘못 든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충격. 그 이유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 이마를 찌푸리자 안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계십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받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불편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더 큰 것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간 준호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갈비뼈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어지럼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출근 호출을 몇 번 놓쳤고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병원 매점에서 가장 저렴한 샌드위치를 사왔고 준호는 그것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는 모습이 마치 아이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안나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가 다를 뿐입니다. 안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출장이라는 것이 항상 기회만은 아니라는 사실, 성과 압박과 계약의 불안정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 호출 문자, 병원비를 미루는 가족의 현실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서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가 어떤 삶 위에 서 있는지 조금씩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복되면 꼭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안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빌렸습니다. 그건 값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나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시간은 늘 값없이 소비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자가 되기로 한 선택, 병원에 남기로 한 선택,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택한 선택. 그 선택이 아직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안나의 일상이 이미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 도시가 전과는 다른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역시 이 도시를 더 이상 단순한 출장지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몸을 낫게 했고 시간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